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고음을 보여드리고 고음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음에 대해서 유튜브로 방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뭐냐 글자 딱 보여주고 이것을 설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요건 이제 근무신고 화폐집에 나오는 그게 119페이지인가? 이렇게 뭐냐 그쪽에 나오는 제국 고신지의 그 요에 대해서 북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요, 중국 헌원 황제족은 개품만 잡다가 한 방에 훅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인데 지금은 중국 헌원 황제족은 그냥 중국에 사는 족속이 다 중국 헌원 황제족이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황제족 중에 대표적인 성이 문씨, 임씨, 정씨, 장씨. 요게 이제 중국 헌 황제족이에요. 얘네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 맞게 그 상황에 그 현실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자기 입가라고 자기 이익에 맞춰서 사는 애들이 중국 헌 황제족이에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가 그 중국 분계 하면서 중국 그 헌원 황제족의 그 생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이 강의실에서는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저번에도 전적집을 들어갔습니다. 우선 전적집을 하기 전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고급문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때까지 그 중국 학자들이 어떻게 고급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그러니까 송대 때부터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대 때에 이어서 또 청대 때, 또 청대 말기에까지 공부를 굉장히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낙빙기란 그 걸출한 분이 나오시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근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 당시, 그러니까 반만 전, 4,500년, 정확하게 4,5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회제도를 몰랐습니다. 그 사회제도가 모계제인 걸 모르고 부계제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전혀 엉망진창으로 돼 있죠. 자, 엉망진창으로 되는데, 이제 낙빙의 선생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그 전적집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연구 자체가 그런 식의 해왔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뭐가 나면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 전직 같은 걸 많이 인용해가지고 유물론적으로 그 역사를 탐구하는 그 방식을 취해가지고 그때는 어떤 지금 북미에 있는 이로쿠오족에 있는 어떤 그 뭐냐 이로쿠오족이면은 바로 은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 북미로 간 인디언들이거든요. 그 인디언들은 아직까지 그 사회적 형태, 결혼 형태라든지 어떤 혼인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반만 년 전에 그 사회 형태가 어땠는가 그 상태를 짐작해 가지고 그 그래부터 먼저 써 나가면서 그 당시에 사회 제도를 탐구하는 입장에서 글을 쓰고 글을 밝혀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보면 굉장히 근문시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전혀 어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전적집은 2000년대죠. 2000년대 그 근문식을 해석할 때 한번 해석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인가 2006년도가 제가 이제 그 어떤 단체 부탁을 받아가지고 세종문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계보를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다시 근문식고를 40만 장 한 5권 되는 거를 며칠 동안 뭐 며칠이 아니죠 한
종일 보면서 한 그것을 몇 번 보고 개보다 만들고 하면서 화폐지를 봤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뭐 같이 연구하자 뭐 이렇게 해서 말하자. 그 뭐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애들 계속 가르쳐야 됐고 영어를 가르쳐야 됐고 하니까 계속 안 했죠. 안 하다가 이제 여기서도 여기 와서도 이제 근무신고에는 어떤 뭐냐 나오는 어떤 뭐 골자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강의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열성이 대단하셔가지고 이제는 벌써 그분들이 2달이 넘었거든요. 2달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때다 해가지고 이제 정리하니까 그분들은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강의가 보통 2시간인데 2시간 한 적은 거의 없고 거의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 강의만 하면 굉장히 딱딱한 강의가 돼요. 강의가 하면서 이거를 알려면 우주 원리 또 이제 한약까지 뭐냐 신동 그 염제씨 그 분이 바로 한약을 맨 처음에 발견하셨죠. 발견하고 사람들한테 익혀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한약에 대해서 인간이 몸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거든요. 물론 제가 몸이 옛날 어릴 때부터 아파가지고 제가 아픈 그 과정 속에서 제 몸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고 제가 몸으로 그냥 직접 실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그냥 육체적 몸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몸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어저께는 이제 그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 때는 굉장히 심각해서 오는데 갈 때는 얼굴이 환해져 가고 마음이 너무 즐겁게 가니까 너무나 좋다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치료를 많이 받고 아프다 보니까 치료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이 오전유부 간신 비패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몸의 기혈도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세요. 기분 좋아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치료가 되니까 또 신기해하시고 그리고 저는 같이 이제 가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제 요거만 하면은 너무 딱딱한 수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면서 현대 어떤 정치 흐름이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어떤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 분이 또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영어에 아주 능통하세요. 그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뉴스를 또 듣고 직접 듣고 말해서 그날 새로운 소식을 또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시간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되고 서로 이제 같이 이제 마음이 맞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한 3시간 반하면 30분 웃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 서로 몸에 있는 그런 나쁜 기운이 다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근무신고는 여기에서만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강의실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그걸 보여주고 이걸 강의를 안 하면은 근데 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 강의실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아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접근을 해 오시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분들 위주로
강의를 이걸로 다시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니까 이거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중국의 귀자가 어떻게 나오고 중국에서 귀자가 어떻게 신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체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근문신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내용이에요. 두 칙자, 자, 부기유명은 혹시 같은 이기 두 명문이 아닐까라고 여기가 되는데 한편은 7자, 이건 7자죠.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다섯자, 여섯자, 7자죠. 그렇죠? 또 한편은 6자로 이어져 6자죠. 각각 이름이 같다. 첫 글자는 구역에서는 쌍총각형, 그러니까 각이 뿔이 2개 생겼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건 당연히 부사 또는 북이라고 유절하는 양제 근거에 부가 자에게 내린 명시이라고 생각한 데에서 나온 망문생의 해석이다. 망문생에는 글만 보고 뜻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겠지 라는 생각을 했죠. 자, 중국의 이러한 역사는 거의 다 사기예요. 자, 사마천의 사기가 아니고 사기꾼의 사기죠. 완전 그 사기 친 내용이 이 고구문에 다 나오죠. 이 공자가 아마 3천 몇백 개의 주권은 없었는데 그 내용이 다 나오진 않겠지만 중요한 고조선을 밝힐 수 있는 글자들은 다 나오고 연구하셨죠. 누가? 소남자 선생님이 다 연구를 하셨죠. 그분이 연구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게 귀자거든요. 자, 이게 귀가 이게 커요. 근데 요 귀자가 어떻게 요 귀자가 요 밑에 이게 제사 지낼 때 그거든요. 요게 이제 부이가 누구냐면 우임금.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인. 여호와 부인 아니라 여호와의 남편. 그러니까 복희씨. 여호와 복회대 나올 때 뱀꼬리 이렇게 하는 거 그 기억나시죠? 예.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요게 이제 아버지 밑에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 제사 지내는 모습을 쓴 거죠. 이게 작부라는 게 작부. 예,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건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릇 이자라서 이렇게 쓰고요. 자, 우리가 이자 형태, 이자예요, 이자. 즉 마치 사람이 머리를 우러러 하늘 바라보는 형태를 일단 보기만 하면 곧 구역이 실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이기는 부가 자에게 그러니까 수요한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거든요. 생명이 아니라 자가 부를 위한 제사 얘기이다. 그러니까 방문생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만 보고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버린 거죠. 근데 이것을 순차적, 역사적, 그러니까 이 고군문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요, 글자 자체가 순차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내막을 알고 나면 중국 역사가 그냥 드러나죠. 근데 중국 역사가 드러나는데, 근데 고군문 뭐냐면은 절대 중국말로만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말로 해석해야지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자, 이 길을 만든 사람, 이 길은 그릇이 그릇 이자거든요. 이 길을 만든 사람은 자연히 노예 왕조의 통치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왕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봉친, 사작이 책명 문자를 만들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이 모두는 그 한자의 책명 근문과 제기자가 앙천, 어천, 그러니까 하늘 바라보고 우러르는 거죠. 모습으로부터 내린 첩보적인 추단이다. 그러니까 추측해서 단정을 지은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 보세요. 하늘 우러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요가 이제 왕위가 끝났으면 그 부계조 내갔으면, 그러니까 제국에서 자기 아들 제지한테, 제국에서 제지, 그럼 제요한테 가고, 그러면 단주가 자기한테 올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단주인데 나중에 인물편에 단주편이 나옵니다. 단주는 왕을 못하죠. 왕을 못하고 그 다음 그 순을 바로 이거 순위 임금을 하고, 근데 그 유가들은 만약 그때 단주가 왕을 했으면 태평성대 아주 좋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망상을 해요.
원래 유교 애들은 거의 다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죠. 현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유교 탈레반들이죠. 그런 유교 역사를 완전 왜곡하고 완전 뒤집어 엎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공자나 맹자, 이걸 공자 맹자를 아주 따랐던 이런 순 사기꾼 새끼들이죠. 사기꾼을 받들어 모시고 하면서 자기 백성을 노비로 다룬 이조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왜 조선이라 하지 왜 이조를 하냐. 조선이 이조라는 말은 일제가 만든 용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보니까 이제 글을 다 써가 그 사람들 이제 댓글을 써가지고 이제 댓글이 그렇게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반박을 내가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댓글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작기자가 스스로 만든 이게 이자예요, 이자. 우리는 부위를 또 우인 걸 가릴 때 제후를 가리킬 때는 이렇게 또 써요. 예, 이자죠. 이실칭 자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하우의 자칭이다. 하우. 근데 이게 왜 하우냐? 우는 한나라고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자, 내가 저 이걸 하면서 그 중국 그 고조선의 역사의 끝과 고조선이 끝나는 과정까지 말씀해 드릴게요. 하우는 이 하나를 세우는데 전혀 공이 없어요. 하우는 그때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계가 하나를 세웁니다. 근데 하계의 이름은 안 쓰죠. 왜냐? 하계는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이고 자기 엄마 여와까지 죽여버렸어요. 물론 거기에 자기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밤에 급습해가지고 제사 지내러 왔는데 그때 백익도 죽여버리고, 백익이 고조선 마지막 왕이죠. 백익도 죽여버리고 여와도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제가 언제 한번 천문, 그러니까 그 초날에 그 구런이 쓴 천문 소초의 소중에 나오는 글을 한번 읽어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계는 이건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이 지금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라는 그때가 바로 여름시대가 시작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서 그 역사는 완전 뒤틀어졌죠. 뒤틀어지고 그것을 굉장히 신봉을 했죠. 모르겠어요. 그때 공자가 하나라와 은나라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었겠지만 그걸 다 태워버렸죠. 왜? 하계는 인간 이하의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 은에 대해서는, 은은 동이족의 나라니까 그건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만 얘기하고 좌우에 있는 요순시대는 태평성대다, 이렇게 거짓 꾸미를 한 거죠. 이런 역사 사실을 알면은 야, 이 공자가 진짜 환부역조한 거는 둘째치고라도 역사를 완전 분탁질했구나 하는 그 자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왜 그렇게 공자 같은 인물이 나왔느냐? 그거는 그 당시가 지금까지 여름 시간이기 때문에, 여름 기간이기 때문에, 우주의 여름 시기이기 때문에, 우주 여름 바로 천지비 계죠. 자, 이 하늘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위로, 자, 양기운은 위로 올라가요. 음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안 만나요. 상극적인. 그래서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공자 같은 인물이 추앙을 받으면서 몇천 년 동안 살아왔던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잖아, 하우의 자칭이다. 그러면 하우가 제위를 이은 후에, 이을 사자거든요. 붙인 제국을 배천신으로 봉해 신농의 아들이며 제조로 고양시 부친이 주를 대신해 직이 되게 함으로써 사직이지. 그러니까 염제 신농씨 그분은 경농을 농사짓는으로 가르치고 한의학을 또 개발하시고, 개발했더니 발견하셨다. 하여튼 처음에 한의학의 총칭적인 그것을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자체를 완전히 사람들에 많이 베푼 분은 바로 주예요. 대화 주씨예요. 대화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고조선 쭉 고적반대가 끝날 때까지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를 올렸고 그랬는데 이 우가 이 자기가 아버지 덕택에 얘는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아우가 그러니까 자일급이요. 자일급 그러니까 아황 여기 뭐 아황 또 누구죠? 제우 또 후직 같은 형제 제지 다 형제예요. 자일급 그러니까 모일급은 요조 아버지는 같고 그러니까 자일급 모일급 있었잖아요. 모일급 자식은 요고 그러니까 자일급 자식은 제지 후직 우 아황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글자가 그러니까 귀자가 신농시 염제 신농시 그분은 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게끔 농경을 경농을 알려주셨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셨고 한양을 개발하셨고 또 사회제도를 만들고 혼인제도를 만들고 또 시장을 만들고 엄청난 인류의 어떤 큰 혜택을 주셨죠. 그래서 신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 아픈 거예요. 이게 우가 자기 아버지 그 뭐 제사 지고 싶은데 근데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만든 게 귀자예요. 귀신 귀자예요. 자, 귀신 귀자 우리 귀신 딱 생각할 때 귀자 생각할 때 굉장히 음침하고 나쁜 놈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만들었지만 하는 행동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자는 자체가 굉장히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세요. 예전에 노무현대 열린 우리당이 있었죠. 뭐가 열렸습니까? 머리 뚜껑이 열렸죠.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 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 말은요. 어떤 나라도 말이 근데 말이 그 말대로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안 되면 다른 뜻으로 이화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만 좋은 말을 써도 행동이 그러하지 못하면은 그 말이 굉장히 비천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시조선은 이 고조선의 굉장히 사회적 좋은 말을 그것은 내가 이제 여기 강의실에서 말하는데 머슴하고 이게 이제 그 계집이라는 단어가 말이 굉장히 높인 말이고 아주 숭고한 말이에요. 그 집안을 이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 집을 봉사하고 그런데 2조 때 와가지고 그 말을 머슴을 남의 집 종살이하는 계집을 남의 집의 어떤 일보는 이런 말을 비하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얘기했지만 이 2조의 말을 우리 말을 쓰는 그 자체가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편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천천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하우가 책명을 부기 존의가로 명명한 것으로 살펴보면 제고 고신씨는 부칭은 요거예요. 부칭요. 부칭이 뭡니까? 제고 제고 고신씨 아버지가 누구냐? 소김전씨죠. 요 위에 보세요. 요 십자 거꾸로. 이게 이제 삼자, 그러니까 사위는 이게 세모를 누구를 말했습니까? 세모를 세모는 대화주씨, 그 다음에 염제신농씨, 뉘주 할머니, 그렇죠? 그 세 분을 알고 이게 그 사위는 그것을 도체 이걸 거꾸로 하기 썼죠, 그렇죠? 여기서 이 똑바로 돼서 이제 똑바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되면 차자가 되고 제사 올 때 되고 요게 이제 그래가지고 제소 김전씨를 가리키죠. 자 보세요. 부칭은 요거 자 부기가 됨으로써 부기 또 부사라고 부르죠. 제국은 사씨의 아들이 되고 근문 족칭으로 반드시 사가 된다. 부씨 이씨 하우가 죽은 지 47년 되는 생신부 제국 고신씨를 위해 만든 책명 근문은 고신씨를 족칭으로 불러 부기 또는 부사라고 했다. 이상의 논단이 근거로
우리는 다시 은어 각골에 12지의 수위에 있는 자로. 자, 요거죠, 요거. 요것과 제곱 고시가 생전에 자성이 따라 사기에게 발산 C칭자.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우순위의 자성 C표를 또 요거 쓴다는 것부터 이들 모두는 요거를 조기 우두문을 받들었음을 반영한다. 요거죠. 자, 그럼, 자, 요 자는 원래 6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여기서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자는 본래 자성이나 다만 시성이 종료되어 죽성이 되어 죽성은 고신시라고 부르는 고향에 속하고 시성이 자가 된다. 따라서 전자는 전자가 뭐죠? 이게 뭐 존경하는 글 자체이다. 이게 아까 그거죠. 잠깐만 이게 요거예요. 요거. 아까 요 맨 처음에 나온 거 있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온 거 있죠. 맨 앞에. 자, 요겁니다. 예. 자, 제곱 고신시가 왕으로 칭한 글자는 요걸 쓰고, 죽성은 요것이 되며, 이 시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도 악망, 어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또 이 고자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3대전은 고와 귀는 이름이 같은 의미이고, 자는 변음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고금은 고가 이 개 안에 있는 글자, 요거죠. 바로 고가 개음이 된다는 철증이다. 자, 이것은, 문자학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자 설문회를 통해서 보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우는 국어 신농계의 주실 대신에 사천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제국이 자명한 자성자는 요거죠. 바로 어린아이 머리털 모양의 것을 제거한 요거요. 로 변하여 칙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는 존칭이 귀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귀자를 썼는데 지금 귀는 굉장히 귀신이자 도깨비 귀자 뭐 이렇게 더 불리기도 하죠. 이는 3대 때 초기에는 신과 귀가 실제로 같은 개념으로 바로 하우가 주를 대신해 제곱 고신을 배천하게 봉한 후에 귀자는 비로소 일반 족칭에서 승격되어 사천신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자연히 이 사천지신은 자연계의 1년 4계절의 순환과 바람, 천둥, 비, 눈 등이 변화를 지배하여 응상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사직지신이라는 오곡을 전적으로 관장하는 신이라는 해석이 생기게 되었다. 자, 설문에서 신자가 귀부에 있고 요거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여기 뭐죠? 그러니까 일자를 그러니까 염제의 신노시에 두 손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지신자 되고 귀신신자가 되죠. 그렇죠? 자, 이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것은 옛날에 하나의 개념이 된다는 방식이다. 그리고 예전에 죄괴, 그러니까 괴수할 때 이게 괴자가 되죠. 황제 자손이라는 견해에 실려 있으며 춘추 전의 기록을 인용하여 주한 것임. 성경상 볼 때 옛날 귀와 괴는 같은 성이고 귀와 괴 이는 같은 뜻이라는 것을 말한다. 허는 황제의 자손 중에 죄가 되고 괴라고 불린 사람은 칙이라 봉해져 괴와 같은 성녀 귀라고 불리는 곡외 제곡이죠. 자, 종계효로 불린 하우가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병신과 명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오시면은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외에는 이제 근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왜 여기서 못하냐면 잠깐 오늘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원고를 작성해 오면 PPT 작성하는데 한 30분이 합니다. 근데 오늘 요거를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 조금 못 걸렸는데 이러면 제가 또 미안하고 우리 본부장한테 미안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못해요.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데 또 미안하고 이런 거 자체가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실 근데 요새 강의할 때는 그냥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아니 화면에서 그냥 보니까 별로 힘들지 않은데 이거 한자 한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공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우리 본부장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할 겁니다. 저도 항상 감사하고요. 하우가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병에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다만
괴는 귀 후대 식필이 된다는 것을 언급하겠다. 이삭이 옛날 제국을 측으로 봉해. 요거죠. 요거 쓰고 족칭으로 받들어져 귀가 된다는 두 번째 방증이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는 우리가 별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신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래요. 그 신농시, 염제 신농시 그분은 자, 인류, 우리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죠. 먹을거리, 입을거리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하나, 그때 내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를 두고 굉장히 존경을 해왔죠. 근데 중국 역사는 사라져버렸죠. 어디서 찾아요? 신화와 전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에는 없어요. 우리 고조선의 그러니까 오제봉기가 사기의 오제봉기 맨 앞에 나오는데 오제봉기는 고조선 봉기예요. 고조선 봉기인데 근데 고조선의 실제 우리 그 양족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죠. 거기서 남자를 그러니까 제국 아니 저는 고양시 엄마인 상이를 창이로 바꿔가지고 남자로 변신시켜 버려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성전화 시켜버려서 그렇게 엉망진창 역사를 바꿔버린 놈이 바로 공자였습니다. 자, 또 초세가에서 실려있는 육종 이게 제국 고신시 화정 우회의 아들이다. 우회는 누구입니까? 순의 아저씨가 되죠. 같이 이대에 결혼할 때 그러니까 아왕과 여행같이 이대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같이 아저씨가 되고 조카가 되는 거죠. 그 순하고. 자, 근데 육종은 제국 고신시 화정 우회의 아들인데 육종에서 육씨가 나옵니다. 육씨가 나오거든요. 우회의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그는 제국 자사의 여기에 혼인하여 그녀는 귀방매라고 불렸는데 자 이거 보세요. 육씨나 오씨가 다 고조선 그 당시에 여기서 성이 나오게 됩니다. 하오 지세 고방은 바로 귀방으로 불렀으면 좋게 증명한다. 하오는 구씨에 혼인하였는데 춘추 근문인 수기 종에 보이는 우자는 요거 그렇죠? 우자는 요걸 썼다. 그런데 우씨가 아왕과 우씨가 누굽니까? 우순이죠. 우리가 칼 3개 있는 것을 당호 상가병 하는데요. 근데 왜 당호 상가병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태에 보니까 당묘라고 그래요. 당묘, 우순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호 상가병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씨가 아왕과 혼인하여 기후라고 부른 오기후죠. 오기후. 기후라고 부른 이에 따르면 하우가 반드시 구후가 된다. 음봉기에 있는 주의 30 중에 구를 서강은 귀후라고 주했는데 이는 옛날 귀는 족칭으로 신과 같은 뜻이며 후세 음양설이 흥기하여 신과 귀는 비로소 둘러나눠져 신은 천상에 있고 귀는 지하에 있게 되었는데 이는 혹 춘추 전국 이후에 개념상에 나타난 변화일 것을 증명한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죽어가지고 이 신은 하늘로 올라오고 이 땅은 혼백이. 자, 혼은 정신적이고 백은 육체적인. 그러니까 혼백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혼비백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혼비백산. 죽을 때 혼은 올라가고 그렇죠? 백산 땅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땅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귀는 같은 의미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귀, 그러니까 신괴, 신출기물이란 말도, 그러니까 신은 나타나고, 굉장히 신출기물은 굉장히 빠른 걸 말하죠. 뭐 엄청나게 좋은 재주가 있는 사람 신출기물하다고 하죠. 뭐는 사라지는 거예요. 음이죠. 굉장히 음적인, 좀 나쁘게 생각하면 음탕하고, 음침하고, 이게 귀죠. 자, 그런 자체를 음양 대체 이런 이후의 개념, 이 음양이라는 개념은 춘추 전국시대 이후에 나타난 개념이었죠. 자, 이런 것까지 알면 우리가 그러니까 고금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이 어떻게 나왔나 그런 자체가 나오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거의 한 20년 전이죠. 한 20, 어렸을 때 15년 전인가?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떤 중국 교수한테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는 교수였죠. 그분 하시는 말이
우리 한자 말에는 중국에 쓰지는 않는데, 현재 중국에 쓰지 않는데, 중국 왕실에서 옛날에 쓰던 문자가 굉장히 많다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그 말은 중국의 왕실에 있던 그런 직계 손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딱 보니까 오늘 우리 다시 봤을 때 섬섬옥수란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섬섬옥수 중국에 안 쓰는 말이거든요. 섬섬옥수란 말이 이 고구마에 되게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보고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이게 금은식은 진짜 대단한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총괄하면 요거죠. 요자는 책을 읽었으며 족신을 받으러 귀가 되었는데 이는 일자의 양음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 여기에 있는 고정벌, 귀방은, 과, 은나라 주의 삼공 중의 하나인 귀후는 모두 제국 고신지 후에 족계로 이들 남들은 세세대대로 신농 염색의 은상의 선조와 혼란 족기임도 마땅히 초부적으로 긍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순화적으로 표현해가지고 하는데, 자, 요게 이제 근문시고 제가 복사해가지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이제 제가 해석하면서 오늘 작업을 하면서 어디가 잘못됐는가 다시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문시고를 보기에는 여기 제가 이제 번역도 했지만 번역으로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게 그 이야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좀 하시는 분들은 절대 번역서를 안 봐요. 오역이 되면 그 의미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거를 그 근문신고가 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될까 따오 피직스는 오늘 조금 쉴까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전에 이제 댓글 쓰신 분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이제 분이 이분은 맨날 이제 저한테 아주 좋은 댓글 하나 격려하는 이렇게 댓글 써주시더라고요. 장유라 선생님, 성선 대표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새해 금 복 많이 받으세요. 저한테 얘기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향유의 중국 뽀개기를 신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인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 사람 내 글을 보면서, 이 사람 쓰는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 많이 막혀있네. 이건 어느 쪽에 있는 곳에 있으면서 하는 어떤 소식은 들었는데, 몸이 들었어도 알아도 몸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런 걸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행하지 못하면, 행한다는 뭡니까? 행하면서 몸이 바뀌도록 해야 돼요. 그 몸이란 뭐냐? 저한테 마서 뭉뚱뭉뚱 근육질 쭉쭉빵빵 이렇게 된 몸이 아니라 이 몸에서 천지 기운을 음양 조화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몸에 있던 병도 없어지고 아픈 사람도 자기가 치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안 돼 있어요. 딱 막혀 있어요. 딱 막혔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소식을 들었구나 이런 게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사람 좋은 의미 썼겠죠. 자, 항상 즐겨서 보고 있습니다. 경자년은 금화교육이 이루어지는 해이고 금화교육은 말로 그냥 금화교육은 어렵잖아요. 하추교착이 여름과 가을로 바뀌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루어지는 해고 소도무족의 심판이 행해지는 해입니다. 소도무족은 여기서 말하는 소도무족은 개벽신장이에요. 그냥 사람 할 때 혼줄 딱 끊어버리죠. 칠성열의 대제군인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금촉대 사이를 다니는 백설처럼 흰 하나님 마다들이 내려오고 괴질이 천지를 휩쓸게 됩니다. 괴질을 어느 정도 몸을 만들면 괴질이 비켜가요. 괴질이 못 옵니다. 이 괴질이 왜 옵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성 대표 방송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전염병이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몰릴 때 또 중국이 몰릴 때 얘네는 뭐겠습니까? 생화학무기를 뿌려버려요. 그래서 괴질이 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태에 기가 막히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 세상 안녕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난 저보고 건방진말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 평생 수행한 사람이에요. 수행한 사람은 그 사람 글을 보면 그냥 그 사람 길을 읽어버려요. 뭐 이건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사람이 어느 정도 공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글을 쓰는 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이제 지적을 해줘야지 이제 바뀌죠. 그럼 나는 살겠지?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여기에 오시는 분들 하루하루 바뀌는 거, 얼굴이 바뀌는 거, 모습이 바뀌는 거, 아, 몸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바뀔까요? 제가 그런 기운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같이, 그분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바뀔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없으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번 또 다른 말도 잠깐 썼습니다. 알아도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합니다. 심판이 행해지면 자신은 그 심판에서 제대로 것이라고 여기면서 글을 쓴 것 같은데 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럴 거야. 그렇게 되겠지 하고 여기는 것은 심판이 되는 날 자신이 제삿날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제3자의 입장으로 관찰자의 입장으로 말하는 그런 투는 건방짐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거 뭘 건방져. 자, 문 사탄과 북한, 왜 문이 사탄이에요? 북한 중을 미워하시죠. 내가 왜 미워해요? 미워하는 거 없어요. 미워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자, 지금 시간은 자기 죄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떠나야 돼요. 자, 그런 것들 읽지 못하는 분들, 자, 성공의 저한테는 성공과 실패가 다 똑같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성공한다고 지금 제가 천지가 성공하는 때 사람은 모두 성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지의 이치에 맞게, 천지의 흐름에 맞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 천지의 흐름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가시면 몇이나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금화경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디 물을 먹은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곳에 속한 인간은 대체로 건방지고 안하무인격이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인간들은 거의 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된 삶을 살기에 거의 정신병자들이다. 그리고 자네가 성공의 실패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것에 지금 몸 상태는 천지 기운을 몸 안에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쓴 글에서 나오는 기운이 그리 맑지 않고 딱 막혀있기 때문에 그 막힌 기운을 뚫지 않으면 금화교역 즉 하추 교차기가 되는 때 목을 넘기 힘들 걸세. 이렇게 하면서 제 화를 제가 그랬잖아요. 글을 보고 화가 확 나왔을 때 저 글을 이렇게 안 쓰거든. 아주 뭐냐 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열받아요. 그 열을 글 쓰면서 그냥 풀어버리죠. 그 열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자금이 현실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아무리 화를 다스려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 잡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비극하던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 참 힘이 듭니다. 향유자 선생님 말씀하신 걸 떠올리면 보지만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기막의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향유자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전 이분의 글을 보면서 항상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여러 말을 또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 방송으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신다. 그건 오장육부 기운이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오셨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도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그 자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머리를 대고 이제 그 열기, 화기죠. 화기를 빼주셨죠. 그러니까 말이 이제 그 정리가 되면서 정확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열 받으면요, 그 열을 뽑아야지. 열 안 뽑으면 이것이 사람 정신병으로 와요. 특히 정신병 환자들 갑자기 몸에서 열이 확 오릅니다. 요즘은
귀신들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머리로 그냥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몸속에 장기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풀려면은 몸에 있는 그 정신병을 치료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죠.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정신병자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죠. 왜냐? 귀신이 날뛰게 되면 그래요. 그리고 저희 의대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정신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정신과를 지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편하거든요. 정신병은 불치병이다. 나을 수 없는 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발작을 하면 약을 줘가지고 뇌세포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버려요. 그것이 정신병이 어떤 신적인 경우로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모든 병은 신이 몸속에 들어와서 오는 거거든요. 자, 그걸 알고 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을 다스릴 줄 알고 수행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몸이 막 좋아져요. 왜냐? 뽑아내기 때문이거든요. 뽑아내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지금 급한 때, 아주 급한 때니까 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는 오장육부 기운이 막혀 화균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오장육부의 기운이 막히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매몰돼 스스로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웃고 싶지 않아도 입을 크게 벌려 웃거나 꺽꺽하고 웃으면 좀 편해집니다. 그렇게 하기가 쑥스러우면 녹차 한 잔 마셔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녹차는요, 너무 내가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녹차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먹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춘분부터 상간까지는 생차를 마셔야 좋아요. 근데 상간부터 춘분 전까지는 발효차를 마셔야 돼요. 요새 거의 중국차는 발효차인데 요새 발효차 우리나라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발효차를 드시면 좋죠. 발효차를 드셔가지고 차를 드시고 이렇게 몸을 푸세요. 정신을 안정시키고 뇌의 어떤 신경을 좀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누워드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빼드릴게요. 그리고 차를 마셔 단서를 나누면서 하면 해소가 됩니다. 귀하께서는 세상사 때문에 화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내장균이 꽉 막혀오는 화기에 그 막힌 기운을 뚫으면 화병이 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세요. 모든 병이 난 것이 전부 다 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화가 불규칙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 화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밑에가 이제 심장이 좀 위에 있고 밑에 방광이 있고 신장이 있잖아요. 근데 신장균 밑으로 내려가고 화균이 올라가면 완전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리니까 수승 화강이 돼가지고 항상 순환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해요. 자, 보세요. 이분도 오늘도 이번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또 좋은 글귀를 또 연어 보내주셨네요. Have knows your fear agonies through your whole life. 하늘은 너의 전성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을 알고 있다. 저 고통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시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이것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이제 제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분의 어떤 영어 쓴 그 자체를 보고 왜 영어를 이렇게 쓰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아주 애청하신 아주 귀한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죠. Work with the goodwill of Mother Nature is the only way we should take. 자, 자연이죠. 자연이 좋은 뜻과 일하고 걷는 것은 우리가 택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연 흐름대로, 무의하로 자연이 어떻게 흐르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의 가을 시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가을 시대로 되려면 우주의 가을 시대에 되는 몸에 맞는 몸으로 그 기운에 맞는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을 잘하고, 그리고 현생도 그렇지만 전생도 또 조상의 음덕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의 음덕에, 자,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죽은 황토 귀신이라고 돌봐야지 일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많지. 우리는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항상 신명들과 조상 신명들 같이 어울려 사는 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하고 항상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겸허하게 됩니다. 이 말에서 그런 내면의 이야기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보면서 하나의 그다지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그 안에 행간에 들어있는 의미 자체가 너무나 저한테 와닿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Now you are the forefront symbol of us in this matrix system. 지금 여러분은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우리 전 앞에 있는 상징이 있다. 이게 여러분이 아니고 저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Past, present, and the future are in front of us at a time with your narration. 과거, 현재, 미래는 너희 말과 너희 나레이션이죠. 말에 있는 그때 우리 앞에 바로 있다. Without sitting and planting, there could be none of harvest when time arrives. 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또 심고 기르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렀을 때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Now you're gonna wake rage up to face the time of harvest termination simultaneously. 지금 너는 자 동시에 수확하고 종말이 될 때 직면한 우리를 깨우고 교육시키고 있다. 자,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지금 보세요. 자, 뒤에 같이 해볼게요. I am most grateful to you for bringing the books from forbidden and hidden shelves. 나는 이미 잊혀지고 숨겨진 선반, 수녀 책장으로부터 책을 가져온 곳에 너에게 너무너무나 감사드린다. 자, 숨겨진 책이 뭡니까? 금문신고죠. 금문신고는 완성된 데가 70, 80년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그때 80년대 그 당시 미국이나 영국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가 장자 민족인데 여기서 민족이 뿌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뿌리가 있고 이 뿌리에서 어떤 결정이 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 분인지, 아니, 미국 분이라도 이런 말을 못 써요. 못 쓰는데, 이 쓰시는 거 보면, 이미 천지를 꿰뚫고 있는 분 같아요. 미래를 보고, 또 내일 어떻게 된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시점이다.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물리학을 하는 교수분들은 거의 도인이에요. 왜? 물리가 뭡니까? 뭐 피직스에서 물리는, 자, 이 물리란 말을 피직스란 말로 물리를 해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 학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현대 문명을 바로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끔 해석하는 장본인이거든. 일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고마운 나라죠. 근데 이때까지 일본을 굉장히 등한시했죠. 그렇죠?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쪽발이라고 무시하고 일본은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인 거죠. 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저도 저번에 이런 걸 방송을 할 때도 언젠가 우리 성 대표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현상이고 진짜 일본과 우리는 같은 피를 섞었고 같은 형제고 역시 미국도 유태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와
그 미국은 사람이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주석파들이나 이란 애들 이런 잡귀예요. 사람이 아니고 개 되지 못한 잡귀들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향전 선생님 말씀에 많은 공감과 배우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 많은 종교들이 총집결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종교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저도 30년 공부를 했네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오시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깨어난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인데 이게 보는 방송이 아니라고 이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오신 분도 그렇고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그래도 사회의 어떤 절명한 인사들이 이렇게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식을 들어가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공부한 분이 이렇게 하니까 같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길한 꽃이나 흉한 꽃이나 각기 배운 대로 열매를 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바른 것이 무엇인도 모르고 귀신 섬기에 바쁜 하여간 너무나 고맙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많은 교육에 힘써주세요. 전 사실 물론 이제 한 본의 아닌 게 이런 공부하면서 살기 위해서 학원을 하고 영어를 쭉 가르칠 때 영어를 가르쳐 왔던 그것이 지금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길로 가게끔 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을 가르쳐도 주로 이제 고3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중학생 거의 안 가르치고 고2, 고3 애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문장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고 수능 문제도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문장들이 많았어요. 문장이 좀 예전에 좀 어렵게 나왔을 때. 근데 요새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별로 흥미가 없으시더라고요. 자, 저번에 어떤 글에 제가 해방후 6.25 전 상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선 말과는 상황이 달라요. 아마도 그 당시에 고위 간부들 중에 일부가 일본을 지향하고 일본은 중국을 지향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남과 북으로 편이 갈라지지 않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있어서 소수일 것 같은데. 근데 이 분은 제가 이 방송하는 그 의미 자체를 약간 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조가 망한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었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조가 지금까지 영속이 되고 있다면 10%나 5%의 양반이 띵가띵가하고 살겠지만 그 나머지 90%는 개돼지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90%가 일본 덕분에 유교 탈레반들에게 해방이 되었고 어디에다 견줘도 뒤지지 않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문재인이가 개떡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제 존망을 염려할 때가 되게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문을 닫고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르게 변모한 나라로 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에 지금은 이조만의 상황과 비슷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을 알아야 돼요. 그 변곡점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변할 것인가. 이걸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주역을 엄청 많이 오래 공부했거든요. 우주 변화 원리. 자 이제는 변할 때예요. 어떤 그 터닝 포인트, 그 변화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이고 이 간방 땅에서 이 간반도 간방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인류의 총문화에 어떤 열매를 맺죠. 그럼 왜냐? 우리가 바로 이 현대 문명을 포태한 종족이기 때문에 종족이라고 말보다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획을 짓는 변화가 자 우리가 2조 때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이런 멋진 나라가 일어날 줄 몰랐죠. 만약 그렇게 하면 개대적으로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래서 일본 덕분에 대한민국을 할 수 있는 자 일본이 대한민국을 탈수할 수 있는 그 근본 요인을 만든 게 뭡니까? 자 신문 고화에 관계없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 교육의 힘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교육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2조 때는 교육시켰습니까? 안 했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고 또 80년대부터
이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깃발을 아마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혹자는 자기네 종교단체에서, 자기가 믿는 종교단체에서 될 거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단군 환인 환웅을 빠는 그런 기운이 가지 않습니다. 왜? 허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뿌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뿌리 역사 제대로 가르칠 곳 여기 지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세요. 자,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죽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다. 자, 자, 보세요. 이조는 일제가 사용한 것으로 조선이라 표기할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썼다. 아까 그 얘기였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조는 일제가 사용한 것으로 조선이라 표기할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썼다가 슬며시 지워진 것 같던데 뭐 알고 댓글 써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조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현대시 학문용어가 거의 일본 학자 후쿠자와 유키치였으며 유키치 박사가 다 쓰신 거죠. 바꾸신 거. 다음 글을 보면 지금 쓰고 있는 단어의 내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쓴 게, 여기가 아닙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별로 영향이 없었고, 그 당시에 스님이었던 신미대사의 힘이 컸다. 특히 받침을 쓰는 것은 지금은 사라진 산스크리트어를 차용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받침을 많이 사용했대요. 근데 받침을 쓰는 것도 여기서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 한글을 못 만들어요. 이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의 고전어로 힌두교, 대승불교, 자이나, 경전의 언어이자 수많은 인도 제어의 고고의 근간을 이룬 구성하는 언어였다. 신미를 해놓은 업종은 숟가락 얹은 것이 바로 세종이었다. 자, 리조 때 백성들 50%가 노비가 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세종이 과연 훈민정음 언어에 쓰여진 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왕인가 의심하게 된다. 훈민정음 언어가 뭐냐? 나라 말씀이 둥계다라 문자로 서로 사발대 아니할 때 이런 거죠.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예, 그러죠, 이제. 이 밑에는 이제 지만원 박사님이 쓰신 내용이에요. 이분이 조선과 일본이라는 책을 쓰셨죠, 이번에. 그 책은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보시고, 일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역할을 했나, 조선이 얼마나 개 같은 나라였나,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조는 역사를 완전 분탕질한 맹자나 공자를 빤, 특히 그것을 그 맹자 공자의 그 허황된 생각을 현실에 투영시키기 위한 주작을 빨면서 518년을 지탱한 왕조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노비를 만들고, 이건 나라가 아니죠. 자, 이거 보세요. 이주말 훈민정음은 당시 조선인이 언어를 표현하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띄어쓰기도 안 됐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띄어쓰기는 1870년 영국 목사 존 로스가 조선어 첫걸음에서 펼쳤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유키치에 의해 실용화되었다. 그의 서양어 번역사업팀이 영어 단어를 한자로 번역한 것을 6.1준 등을 통해 조선 유학자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이런 유키치의 학습을 받아 6.1준이 1895년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 서유견문이었다. 우리 역사책에 많이 배우죠. 서유견문에 대해서. 서유견문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왔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많이 들었죠. 우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현형 단어들을 만들어준 사람은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이 후쿠자와 유키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중에 한자 단어의 70% 정도를 유키치가 이끈 번역 사업이 결과라 한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에 편입해야 한다는 타라 이꼬론을 주장하며 일본 근대의 틀을 제공한 이끈
후키치와 유키치 그는 서양의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을 두고 처음에는 하극상으로 변형했다가 나중에 민주로 바꿨다고 한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시빌라이제이션을 문명으로, 라이트는 권리로, 소사이어티는 사회로 번역했다. 복식, 부기, 보험 등의 번역도 그의 작품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어 한자는 대부분 서양 언어 번역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철학, 예술, 사회, 문화, 문명, 자유, 권리, 개인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개념어들이 한자로 번역됐다. 거기에는 서구 문명이 한가운데로 유월 가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온 메이지 시대의 언어와 지식 천재들이 역할이 컸다. 학교, 시간, 경제, 문화, 문명, 사상, 연설, 계급, 법률, 자본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공사주의 이런 단어들 새로 만들어낸 사람이 유키치였다.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영어 사전을 찾아서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단어는 세종이 만든 것도 아니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유키치가 만들어준 것이다. 세종시대의 집현전 학자들은 중국에 매몰되어 있는 데가 자기들이 느끼는 희귀가치, 즉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언어에서 마저 이렇게 썼어요. 하여튼 유교 탈레반들은 이래요. 그래서 유키치 이전에는 한문만 사용했다. 유키치 이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학교를 교라고 했다. 달리를 교라했고 가르치는 걸 교라했고 상대방이 교로 가서 교라고 했다. 자, 이거 한의죠. 이는 글자였지 의사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스승은 교를 건너 교회 가서 교하고 하루 종일 교한 학생들을 밤새도록 교했다고 쓰거나 말하면 누구도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한문으로 배운 소수의 양반들끼리만 종이와 붓을 통해 그들의 의사를 소통할 수밖에 없었다. 후키치는 서양문을 받아들이기 위해 특히 영어 단어를 한자 단어로 만든 일에 수많은 학자들을 이끌고 연구했다고 한다. 이로부터 영어를 한자 단어로 전환시켜 놓은 것을 한글로 전환시키는 일에 유길준, 주시경, 최연배 등이 체계화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는 언문이다 암클이다 천시받던 훈민정음이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한글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은 그동안 반역적인 사회적 정세에 묻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조선인들과 그 후예들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늦게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실도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그냥 반일, 일본은 나쁜 놈이다. 우리를 침범했겠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형성하게 만든 것은 뭐냐? 바로 언어예요. 자, 언어 때문에 언어학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역사는 유물적인 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유물적인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물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가장 역사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문자죠. 제가 고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문자가 바로 우리 역사와 상통하기 때문에 이 문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고 문화를 보고할 때 고차원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단지 사상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죠. 자, 이것도 이제 지만 박사님이 맨 그때 그렸던 이번에 누구죠? 이란에 그 누구를 죽였잖아요.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글을 쓰셔가지고 밑에 이제 부분에 딱 이분이 정세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세요. 만일 미군이 이란인 최고사령관처럼 김정을 폭격해서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정은은 유일신이고 유일신이 사라지면 지휘체계는 금방 무너진다. 대항은커녕 권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자, 보세요. 아마 이번 해 상반기에 아마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다. 만약 이번에 드론으로 그렇게 김정을 제거하게 되면 김정은은 하나의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권력 투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어떤 전란이 일어난 동시에 아랫마을에서
우리는 아랫말에서 어떤 병이 터진다고. 자, 아마 이 북한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 아마 생화학 무기를 뿌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금방 무너진다. 자, 지만 박사가 실생클럽에서 분석한 글입니다. 이 말은 19세기에 짜여진 프로그램 내용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사와 분석가의 말이 저 정도라면 가히 믿을 만한 분석이고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병급 즉 급살병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급살병은요, 먹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그냥 막 쓰러 죽는 거예요. 왜 죽겠습니까? 생각을 뿌리겠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각을 뿌리지 않더라도 지금 보세요. 중국의 뉴스로 안 나오지만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여기서 막 터지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 바람에서 바로 내려와요. 바로 내려면 저기 서쪽 어느 끝에 뭐가 일어나겠죠. 자,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깨어나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